리얼리티 트랜서핑 제47장 공황. 이것은 가장 강렬하고 급속히 유도되는 전이다. 사람들 사이에 퍼진 공황은 유도전이 특유의 특징들을 모두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현상이다. 첫째, 공황에 빠지면 나선이 대단히 강력하게 감겨든다. 실제적 위험에 대한 신호가 언제나 너무나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파괴적 펜듈럼의 게임에 즉각적으로 휘말려 들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펜듈럼의 흔들림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것은 실로 눈사태와도 같다. 둘째, 공황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다. 그것은 펜듈럼의 흔들림을 민감하게 수신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시 발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듈럼은 군중이라는 형태를 통해 물질화하는 이상적인 수단을 얻는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요소는 펜듈럼을 끄거나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게 만든다. 공황에 빠진 순간에는 펜듈럼과 싸울 방법을 궁리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자신을 통제하여 공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자신과 이웃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가라앉는 배 위에서는 구명보트 하나를 놓고 난투극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기만 하면 근처에서 다른 빈 보트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깔때기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가능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도 전이에 방심할 수 없는 성질이다. 가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빈민가에서 태어난 단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범죄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나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는 동화 따위는 고려에 넣지 않기로 하자. 상식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그럴듯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논리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트랜서핑은 상식의 틀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트랜서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논리적으로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다. 누군가가 궁핍 속에 태어났다면 그는 가난한 생활 환경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비참한 삶의 주파수에 동조된 에너지를 방사할 것이다.
자신의 가난에 대해 오직 혐오감을 느끼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잘 살고 싶은 욕망만을 느낀다면 번영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아니, 만일 당신이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면 부자가 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최초로 발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그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때로 그 영혼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친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난 그저 그게 싫을 뿐이야.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만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열이 나면 이런 식의 의문을 혼자서 던져보곤 한다. 원하지 않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렵다. 그것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가는 데마다 따라온다. 자신의 가난, 직업, 신체적 결점, 이웃, 길거리의 불황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개, 도둑, 범죄자, 무례한 젊은이들, 정부 등등을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뭔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것을 삶 속에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신은 원하지 않는 그것이 널려있는 인생 트랙과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가 호감과 비호감 중에서 어느 방향을 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싫어하는 쪽이 더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한편 당신에게 불쾌한 것은 모두가 당신에게 파괴적인 펜듈럼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의 감정적 고통은 펜듈럼을 더욱 높이 흔들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것을 극구 혐오한다면 그것은 곧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균형력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한 사람뿐인 당신을 제거해버리는 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속에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 궁핍하게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에게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꿈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소파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딸기를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한담? 겨울이라 그건 불가능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식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는 어차피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다. 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것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의도, 즉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세다. 의도는 또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태세를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 사실 아주 간단한 일 아닙니까?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역시 아니다. 원하기와 가질 태세를 갖추기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궁색한 사람은 부유한 환경이나 명품 백화점 같은 데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 된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느끼고 있다. 궁색한 자에게 부는 안락지대가 아니다. 부유함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새 안락의자가 아무리 좋아도 쓰던 의자가 더 편한 것이다. 궁색한 사람은 오직 부의 표면만을 본다. 호화주택,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실내 장식, 고급 사교 클럽. 궁색한 사람을 그런 환경에 있게 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또 그에게 돈이 가득 찬 가방을 준다 해도 그는 온갖 어리석은 짓으로 결국 그 돈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가 내보내는 에너지의 주파수는 부유한 삶과 전혀 공명하지 않는다. 궁색한 사람이 부유한 느낌을 자신의 안락지대 안에 포함시킬 때까지 값비싼 물건들의 소유자가 된 느낌을 터득할 때까지는 비록 땅에 묻힌 보물 상자를 캐낸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궁색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질투심이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의 성공 때문에 불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질투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질투는 강력한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부러움을 품으면 그것의 가치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깎아내리려 한다. 질투의 논리는 이렇다. 난 그가 가진 것이 부럽다.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 아마 난 그걸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가진 건 형편없는 것이고 내겐 그런 게 전혀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소유욕이 방어 심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거부로 바뀌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는 그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의식이 질투의 대상을 낮추어 보는 것은 자신을 다독거리기 위해 겉신용으로 그러는 것이지만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가 낮추어 보고 거부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